자, 이번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reactant concentration,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physical state, 그 물질의 상,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들이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temperature, 그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 온도가 세 번째 요소가 되겠고, 네 번째는 catalyst, 촉매의 존재 유무가 네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소부터 볼 건데, reactant concentration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rate law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식을 썼었냐면, 자, rate law를 rate constant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가령 A라는 반응이 B가 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rate law,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때 어떤 상수랑 그 다음에 농도를 거듭 제곱한 거, 이 상수와 이 농도의 곱으로 나타냈었는데, 그럼 이 식 자체가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값이 크면은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작으면 느린 건데, 이 k 값은 컨스탄트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값이 앞에 곱해져 있고, 그럼 뒤에 있는 이 a의 농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럼 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a의 컨센트레이션 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a의 컨센트레이션을 높게 하면은요, 레이트가 빨라집니다. 그럼 반대로 a를 낮게 하면은 레이트는 느려지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처음에 a가 100만큼 있었으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a가 소모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점점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요, 가장 처음이 제일 빠르고요,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반응물의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물질의 피지컬 스테이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끼리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이 반응식이 있다고 쳤을 때, A랑 B가 같은 페이스일 수도 있고 다른 페이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둘 다 같은 페이스다 하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균일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다른 페이스다. 뭐 하나는 리퀴드인데 또 하나는 솔리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면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스테이트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헤테로지니어스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액체랑 고체를 반응을 시킬 겁니다. 근데 보통 액체랑 고체가 반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건데, 반응이 일어날 때 액체를 구성하는 그 리액턴트는, 그 리액턴트의 몰레큘은 이 솔리드 고체의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육면체에 큐빅을 넣었다고 칠게요. 이런 큐빅이 있는데 이거랑 이 몰레큘이랑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이 솔리드 입자들과 반응을 하지, 이 내부에 있는 입자랑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충돌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을 해야 반응이 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것과는 만날 수가 없으니 겉에 있는 것과 만나야 한다. 근데 이 피지컬 스테이트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큰 덩어리로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런 길쭉한 직육면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형태보다 이 형태가 더 surface area가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 이 리퀴드를 이루는 몰레큘이랑 만날 수 있는 그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 어쨌든 솔리드 리액턴트이기 때문에 이 surface area가 넓어져서 어, 이 액체 상과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의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갔다. 왜냐면은 표면적에 있는 입자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솔리드의 양이 한 번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양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지컬 스테이트도 보통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체인 경우가 문제로 잘 나올 텐데, 고체인 경우에는 이 서페이스 에리어가 더 넓을수록, 그러니까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반응이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템퍼처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제가 두 가지 다이어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두 개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얘가 흡열이죠. 델타 H가 엔탈피의 그 체인지가 음수입니다. 발열이죠. 익소설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엔도설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 있는 게 뭐냐면 이 1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 20, 이 차이를 보면은 처음의 시간 부분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 두 번째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리액턴트의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가장 높은 레벨까지의 그 에너지 변화,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서는 내가 이 반응을 가게 하려면 이 최소 15kJ/몰의 에너지만큼 있어야 반응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배리어인 거예요. 이 언덕을 뛰어넘어야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덕이 높을수록 반응이 안 가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콜리전 모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반응이 가려면요,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해야 반응이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말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반응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데, 온도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저 앞에 그 가스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곡선은 더 낮은 온도, 빨간색은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 차이가 이 X축의 에너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의 개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값을 가져야 반응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면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에 있는 면적은 이만큼이고 파란색의 면적은 이만큼이니,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빨간색이 더 많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의 프랙션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거는 레이트 컨스탄트입니다. K가, 이거는 아레니우스 컨스탄트고요. 2에 마이너스 RT분의 EA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값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T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EA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커지면은 레이트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EA가 커지면은 레이트가 느려진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까 레이트 러를 나타낼 때 K, A, M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왜 K만 따지고 얘는 안 따지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건 컨센트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컨센트레이션 얼마든 간에 사실 그 반응의 레이트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레이트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게 크면은 보통 그 반응이 빠르고요, 이게 낮으면은, 이게 작으면은 그 반응이 보통 느립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 컨스탄트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주로 조절이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이 값에 의존하는 팩터가 T랑 EA이기 때문에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탈리스트의 존재인데요. 빨간색은 카탈리스트가 없을 때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이고, 파란색은 있을 때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차이나요. 일단 지금 이 파란색은 멀티 스텝이죠. 근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만큼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는 출발이 여기니까 두 번째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빨간색 보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만큼이죠. 그럼 딱 봐도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 카탈리스트의 역할은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다 보니 그럼 여기서 RNA-C가 연기가 되어서 K가 커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반응 속도를 달라지게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가 농도, 두 번째가 phase, 세 번째가 temperature, 네 번째가 카탈리스트의 존재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